정오 종합뉴스. (4월 2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좌익 교수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경실련은 어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전문가들에 의해 사람의 폐 손상과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선에서 26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좌익 교수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서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 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광주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실련은 어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차명계좌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어버이연합 등은 민생법안 처리 촉구 시위와 세월호 특별법 반대 시위 등을 주도했다면서 전경련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조세 포탈을 벌였는지 검찰과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출범하고 1호 소송으로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자료란 휴대전화 등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민변은 지난달 참여연대 등과 함께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노동조합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등 402명의 사례를 분석했고 총선 이후 헌법소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의학학 분야 권위자 20명을 불러 가습기 살균제와 인간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가자 전원이 명백한 인과관계는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의 집단 토론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유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인간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최종 확인한 만큼 회의 결과를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영국계 다국적 기업 옥시레키 벤키저의 전 민원 접수 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언제부터 자사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 옥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이 대거 삭제된 배경도 조사합니다. 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지 등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가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선거 당일 개표 현장 CCTV 영상 등으로
오늘 오전부터 부평구 성관위에서 증거 보전 작업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소송의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혁신모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오늘 유승민, 윤상현 의원 등 탈당한 의원들을 모두 복당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복당 문제를 더 이상 논쟁과 갈등의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탈당하게 된 계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번 탈당파의 복당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잉크가 마르기 전에 복당시키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새누리당 분들이세요. 아무도 그거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건 빨리 원위치 시켜서 이제 이 복당의 문제를 더 이상 논쟁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로 보지 말고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에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의 하나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윤상현 의원은 또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유승민 안 된다는 얘기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 하나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서 다 모든 분들을 복당시키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당된 이후에 좀 더 당이 좀 생산적인 논의로 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군요. 저는 이게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의 출발점을 이 탈당파들을 다 복당시키고 거기서 또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좀 진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황 의원은 친박은 물러나야 하며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고 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넓게 잡아서 친박계를 다 이선후퇴하라고 하면 당연히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친박 중에서 이런 공천 책임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당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고 또 그 비판 선생에 올라와 있는 분들 꼽으면 다 누군지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당이 새롭게 가는 길에 좀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원내대표 맡고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나 지도부, 당 최고위원 맡아서 있으면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는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무슨 큰 역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당의 쇄신과 변화에 목소리를 정말 준엄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고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정권 다시 달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지금은 다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책임 있는 역할도 하고 그럴 만한 또 힘이 있는 분들이 이럴 때 정말 밑바닥에서 당의 재건과 쇄신을 위해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렇게 보세요. 당연히 저는 재집권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당이 지금 총선 결과에 의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또 당이 정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아주 처절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김종인 합의추대론 반대에 선봉에 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에게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 나는 욕을 먹을지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내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이같이 썼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합의추대론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당내 분위기상 정리되는 것 같다며 이제 저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은행 노조가 독립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원들은 한국은행 본관 마당과 로비 등에 낙하산 인사를 풍자하는 소형 낙하산과 풍선을 설치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4명의 금통위원은 오늘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지 약물 징계로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박태환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한번 박태환만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홍성표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박태환 선수가 오는 25일 시작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기록을 세우길 바라지만 박태환의 징계 해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홍 위원장은 논란이 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다시 개정한다면 특정인을 위해 법을 바꾸는 위인 설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을 근거로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맥주보이는 일반 음식점 업자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현장 판매를 하는 것인 만큼 식품위생법상 허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세청은 또 주류 소매점에 배달 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선물용 와인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이승환 대한태권도협회장 등 협회 임원진 7명이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출전 체급을 변경하는 등 지난 2014년 6월 인천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특정 태권도 신문에 지원금을 많이 주는 등 부당하게 협회를 운영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 9천 세대 체납보험료 1,300억 원에 대해서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와 수입차 소유자, 빈번한 출입국자 등 특별징수 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해 강제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2.7도, 강수량은 17mm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